안녕하세요, 검토TV의 검토입니다. 오늘도 역시 종곡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 뒤를 보시면 스포티지가 아니라 새로운 친구가 서 있습니다. 바로 콜로라도 새로운 친구가 왔습니다. 지난번 윙피셔 23 시운전 때 스포티지가 런칭을 아주 잘해줬습니다. 내리는 것도 잘 내리고 올리는 것도 잘 올리고. 그런데 그 다음날 광어 다운샷에서 스포티지가 내리는 건 아주 잘 내려줬는데 올리는 걸 아쉽게도 못 올렸어요. 아주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할 수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 친구인 콜로라도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네,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딱 보이는 게 쉐보레 마크죠. 네. 이게 원래라면 금색 마크가 되어 있는데요. 익스트림 X에서는 이렇게 LED 블랙 타이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헤드라이트, 네. 여기 보면 그냥 할로겐입니다. 네. 뭐 이쁜 거 뭐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기능적인 것만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약간 할로겐이라서 이게 조금 어두워요, 저녁에. 네, 제가 눈이 조금 침침한 건지 아니면 전면에 썬팅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약간 좀 어둡게 보입니다. 네, 바퀴를 보시면 17인치 알로이 힐에 올터레인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올터레인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승차감이 좀 나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승차감은 생각보다 괜찮아요. 네. 그리고 힐하우스도 보면 네, 엄청 공간이 큽니다. 이게 뭐 제 주먹이 이렇게 휑할 정도로 이렇게 높게 되어 있는데요. 네. 그리고 펜더도 보시면 앞쪽, 뒤쪽 보시면 옆으로 약간 조금 돌출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차를 좀 더 크고 높고 그리고 좀 근육질로 보이게 하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사이드 미러, 네, 차가 크니까 사이드 미러도 커요. 네. 뒤쪽은 이렇게 크롬으로 되어 있어서 반짝반짝 하고요. 보조석 쪽은 유리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운전석 쪽은 이렇게 사각지대 확인을 위해서 왼쪽에 보시면 네, 유리가 하나가 더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박인 거, 네. 수동입니다. 밀었다가 네, 폈다가 이렇게 해야 되고요. 네. 근데 이거는 좀 우리나라 사정에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밖에 나와서 네, 이렇게 사제로 작업을 했습니다. 네. 네, 요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사제로 작업을 했는데 네, 만족합니다. 네. 네, 사이드 스텝, 네, 얘도 익스트림 X에 들어가 있는 품목입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디자인 이쁜 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기능에 충실하겠다, 뭐 요런 주의고요. 네, 특이한 건 보시면 차체보다 사이드 스텝이 약간 돌출이 되어 있어요. 네. 요거는 제 에피소드인데요. 제가 차를 받고 그 다음날 주차장에서 나오려고 컵을 트는데 차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봤더니 여기 보이시나요? 네. 사이드 스텝에 스크래치가 나 있죠. 벽면에 차가 부딪혔던 거예요. 너무 커서 차가 저도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근데 다행인 건 이 사이드 스텝이 돌출이 돼 있어서 네, 차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얘는 이거 하나만으로 해도 충분한 가치를 한 것 같아요. 네, 사이드 스텝 생유.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특이한 건 네, 주유구입니다. 주유구가 그냥 열려요. 누르면. 네. 뭐 잠그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누르면 열리고 누르면 닫히고. 밖에서 사제로 뭐 이거 잠그는 작업을 하는 분도 있는데 일단 저는 그냥 쓰려고요. 네. 뭐 요런 게 미국 감성 아니겠습니까? 네, 감성. 네.
네, 이거는 적재함 램프고요. 네, 안에서 불을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두운 시간대에 적재함 확인을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뒤쪽에도 쉐보레 마크가 있고요. 네, 익스트림 X가 되면서 블랙 보타이로 바뀌었습니다. 아쉽게도 뒤쪽은 LED가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밑을 보시게 되면 견인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트레일러 팩을 선택을 해야지 설치가 되어서 나오고요. 요거를 나중에 따로 설치를 하게 되면 구조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트레일링을 하시는 분이다 이러면 옵션을 선택을 해서 출고될 때 설치되어서 나오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그리고 머플러를 보시면요, 특이하게 D가 아닌 옆으로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테인리스 머플러 팁인데요, 이것도 익스트림 X에 추가되는 품목입니다. 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사이드 스텝과 손잡이가 있습니다. 네, 적재함에 올라갈 때 여기 이렇게 밟고 그리고 손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라는 거죠. 네, 이런 디테일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적재함 게이트를 한번 열어보죠. 천천히 열리죠. 요게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픽업 트럭 렉스턴 스포츠에는 적용이 안 돼 있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적용이 돼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올릴 때도 크게 힘이 안 들어요. 내릴 때도 천천히 쿵 하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옵니다. 네, 그리고 요 커버는 제가 밖에 나와서 따로 설치를 한 겁니다. 커버가 없이 다녀도 되지만 뭐 비나 아니면 안에 물건들을 두려면 그래도 커버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달았습니다. 네, 적재함 바닥은 플라스틱 비슷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쪽도 같은 소재로 되어 있고요. 기스는 안 난다고 하는데 혹시나 몰라서 고무 매트를 바닥에 깔았습니다. 제 차는 소중하니까요. 적재함 크기를 알기 위해서 제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반올림해서 180이고요. 미쳤나봐요. 180이고요. 그리고 몸무게는 90kg입니다. 작은 덩치는 아니니까 한번 감안을 하고 한번 봐주세요. 네, 이렇게 앉아도 충분한 공간은 나오는 것 같고요. 뭐 짐도 많이 실릴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다리를 쭉 펴고 한번 누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눕고 팔을 벌려도 뭐 요 정도 공간이 나오고요. 차박이나 캠핑을 할 때 여기서 성인 2명이 누울 공간 정도는 충분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실외는 이제 어느 정도 봤고 실내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실내를 보게 되면요, 뭐 특이할 점은 없어요. 딱 있을 것만 있고요. 딱 있을 것만 있고 없을 거는 없습니다. 실내 크기를 비교를 하자면 무슨 차종으로 할까요? 렉스턴 스포츠로 하죠. 실내 크기는 확실히 렉스턴 스포츠가 커요.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라든가 편의시설은 쌍용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전 타던 차인 스포티지보다도 약간 조금 좁다는 느낌? 뭔가?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실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차 크기에 비해서. 네, 시동을 걸어서 한번 계기판이나 기타 뭐 내비게이션 같은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은 뭘로 거냐? 네, 요걸로 걸어요. 네. 스마트 키 뭐 이런 거 전혀 안 됩니다. 그냥 요거 하나로 시동도 걸고 트렁크도 얘로 맞는 키입니다. 네. 네, 완전 추억 돋는 그런 시스템이죠. 네, 올드한 감성. 네, 자, 이렇게 계기판을 보시면 올드한 스타일입니다. 딱 RPM 게이지, 그리고 속도 게이지, 그리고 주유 게이지, 그리고 온도 게이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4.2인치 클러스터가 표시가 됩니다. 차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면
핸드폰의 음악 뭐 이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정보 같은 것도 표시가 됩니다. 전화도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네, 그리고 핸들을 보게 되면요, 핸들은 뭐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딱 알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는 클러스트를 조정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크루즈 컨트롤을 설정할 수 있는 버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중앙 인포 시스템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8인치고요. 오디오, 전화, 내비게이션,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있을 건 다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다만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보면 내비게이션이 썩 좋지는 않아요. 검색을 하다 보면 검색이 안 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지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역시 내비게이션은 팀앱이 짱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얘는 후진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이런 화면이죠. 근데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선이 하나 나타납니다. 이게 이렇게 후진을 할 때 핸들을 돌리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죠. 이걸로 트레일러를 뒤에 맞출 때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맞춰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역시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자동차를 사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바로 보스 오디오예요. 이 아이의 순정 소리는 안 들어봤는데 이전 스포티지에 비해서 얘를 들으니까 엄청 좋아요. 출퇴근할 때 어디 갈 때 음악 들을 맛이 납니다. 그 아래는 기타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깜빡이, 그리고 얘는 적재함 뒤에 램프, 그리고 얘는 차선 이탈 경고 장치예요. 얘는 뭔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던가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리고 얘는 주차 보조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얘는 트레일러 관련해서 버튼입니다. 얘를 누르게 되면 차가 무거운 걸 싣고 있구나, 아니면 트레일러를 끌고 있구나 라고 인지를 해서 제동이나 기타 뭐 구동력을 거기에 맞게끔 설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밑에는 여기는 열선이고요. 얘는 밑에 등 두 가지 타입의 열선이고요. 얘는 등만 되는 열선입니다. 통풍 시트는 없어요. 통풍 시트가 없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핸들 왼쪽에는 이렇게 사륜, 이륜 관련해서 버튼이 있고요. 이륜 오토, 그리고 사륜 하이, 사륜 로우 뭐 이렇게 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라이트 관련해서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트레일러 브레이크 개인값을 조정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미국식 트레일러일 경우에는 요거를 연결을 해서 브레이크 값을 이렇게 설정을 한다는데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저는 못 봤어요. 그리고 지금 콜로라도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풋레스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발을 이렇게 딱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데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저도 요거는 처음에 좀 불편했는데 그냥 이렇게 발을 두던가 아니면 발을 그냥 쭉 뻗으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는 개인의 취향이니까 또 밖에서 또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거는 취향이니까 따로 하시던지 아니면 적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납 공간은 뭔가 많은 것 같은데 크게 쓸모 있는 공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뭔가 작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도 뭔가 넣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깊지도 않고 얕아요. 그리고 요 밑에도 이게 큰 음료수 병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아까 이 공간, 이것도 뭐 그냥 저는 요거를 올려놨는데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왜 했는지. 그리고 밑에 여기도 핸드폰을 이렇게 충전을 시키면 이렇게 딱 다 안 들어가요. 핸드폰이 커서 그런지 요새 그렇고요. 그리고 컵홀더, 여기도 컵홀더가 두 개가 있는데 큰 것들은 안 들어갑니다. 센터 콘솔 쪽에
네, 이쪽에도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얘도 애매한 공간이죠. 네. 그리고 콘솔은 크기가 뭐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네. 너무 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작은 것도 아니고 얘는 뭐 적당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석 콘솔, 이것도 뭐 덩치에 비해서는 좀 작은 것 같은데 얘도 뭐 그냥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의자는요, 이렇게 앞뒤는 전동식, 그리고 이쪽도 위로 밑으로, 그리고 이쪽도 전동이고요. 그리고 앞뒤로 젖히는 거는 수동입니다. 의자의 전체적인 쿠션감은 약간 딱딱하다입니다. 이전 차 같은 경우에는 좀 쿠션감이 좀 푹신푹신하고 운전할 때도 다리를 이렇게 좀 벌려서 편안하게 운전을 했는데 얘는 조금 딱딱하고, 그리고 얘도 이 양옆이 좀 뭔가 좀 모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다리를 벌리지 말고 모아서 공손하게 운전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좀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은 약간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제가 아까 앞좌석이 운전하기 편한 시트 포지션으로 변경을 하고 지금 뒷좌석에 왔습니다. 일단 무릎 공간은 약간 이 정도밖에 지금 공간이 안 나고요. 그리고 시트도 등받이도 90도라서 90도는 아니죠. 좀 앉아있기가,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장거리 여행을 갈 때는 약간 조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헤드 공간은 뭐 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암레스트가 있고요. 이렇게 컵홀더도 2개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USB 포트가 2개가 있고 시거잭도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콜로라도에 숨겨진 뒷좌석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얘가 이렇게 들려요. 이렇게 해서 밑에 수납 공간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 얘도 이렇게 접어서 짐들을 올려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콜로라도의 또 다른 매력, 얘가 창문입니다. 이런 용도로 미니 이런 용도로 쓸 수가 있겠죠. 미니 일로와, 미니 엄마 일로 오세요. 일로 안 와. 미니 일로 와. 일로 와. 이런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콜로라도의 내외관을 어느 정도 살펴본 것 같습니다. 미니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저희가 이 차를 사기 전에 렉스턴 스포츠도 시승을 해보고 얘도 시승을 해봤어요. 근데 느낀 점은 두 차가 추구하는 방향과 어떤 가치가 틀리다 였습니다. 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처한 상황,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보고 선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두 차를 시승을 하고 나왔는데 그냥 콜로라도가 그냥 좋았어요. 약간 이성이 아닌 감성에 끌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배만 끌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친구와 함께 차박도 하고 캠핑도 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콜로라도와 재밌는 영상, 아름다운 영상 많이 만들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니야 안녕. 엄마한테 가.